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나라 안팎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밖은 소통하고 있는데 안은 불통입니다. 북한의 정상 외교는 육로에 이어서 하늘길까지 열리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여의도 섬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왜 또다시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는지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삼파역을 했던 박지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배당 사고를 빚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 사고 대응에도 미흡했다. 주식을 되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그냥 둘 수 없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따끔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코너이시죠? 3부 참 이상한 조합 시간에 이 문제 어렵지 않게 유쾌하게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5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꼭 뉴스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 첫 뉴스로도 전해주셨는데 다롄 방문 관련해서요. 깜짝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내용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3월에도 이 깜짝 방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40일 만에 다시 또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예. 왜 갔을까요? 이게 보면 그냥 국가 간의 방문이 아니라 이웃 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일종의 셔틀 외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무 방문 형태의 그 중국 방문이 예. 앞으로 꽤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예. 느낌을 좀 갖게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는 듯 하다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다롄 방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또 이 미국 정부 압박 강도가 굉장히 또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종의 새 과시 예.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한 그 발언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데요. 각국이 단계별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처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 방식에서 역시 미국 정부하고 좀 이견을 좀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게 그 미국 쪽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오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지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북한을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깜짝 공개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시간, 날짜 모든 게 선택됐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는 자리에서 네네. 지금 이 순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가는 중이다. 예. 예. 또 언급을 했어요. 이거 정말 다이나믹한 외교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울러서 이제 억류된 미국인 3명 그 석방 문제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곧 알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또 예고를 했어요. 예. 일단 폼페이오 장관 재방북 목적은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의제 조율. 네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핵화 프로세스가 아닐까. 예. 이렇게 지금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폼페이오 장관이 3명의 미국인과 함께 귀국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또 외국에 나가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교전 정말 치열합니다. 네네.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예. 오늘 당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 방문해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한중일 예. 정상회의를 이제 갖는 거고요. 남북 정상회담 결과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집중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네.
판문점 선언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 성명 채택을 이제 우리 정부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명에도 비핵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사실은 지금 이 한중일 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좀 부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삼국 정상회의가 그 매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최하기로 했었잖아요.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외교도 좀 정상화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밖에서는 정말 활발한 그 외교전 이후에 어쨌든 간에 소통의 국면이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작 우리 국회는 정상화에 실패했어요. 네, 조금 전에 불통이라고 표현하셨죠. 여의도만 불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를 협상 시한으로 딱 못 박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긴 했는데 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법 처리 시한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원래는 이제 선특검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동시 처리하자라고 하는 절충안 제시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추경안 심사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일 날 또 이렇게 함께 처리하자라고 서로 지금 또 계속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14일이냐 21일이냐 그 중간쯤 어느 선에서 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특검 범위도 좀 쟁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 범위를 아예 그 여야 합의안에 명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지금 원내대표 교체하는데 그 전에는 이거 합의가 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농성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속에 바른미래당도 어제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조심스럽게 좀 이게 추측을 해본다면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 만료일이 그 10일. 내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어쩌면 내일쯤 그러니까 아주 극적으로 좀 타결하는 형태로 훈훈하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 박사님, 그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늘 결말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나요? 결말은 이제 합의가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뭐 소통의 국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뭐. 뭐 좀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그 강남 피부과 병원의 집단 폐혈증의 발병 원인이 말이에요. 주사제 오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이 주사제 오염권에서 지난번에 그 목동에서도 큰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대 목동병원 사건하고 좀 유사한 그런 결말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지난 7일에 이제 시술을 이제 21명이 이제 받았는데 그 가운데 20명에게 폐혈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이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에 다 지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의 변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변질이 됐다는 거죠? 자신들이 느끼기에도 좀 찜찜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사용을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원래 프로포폴이 세균 번식에 아주 취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상온에서 60여 시간 정도 방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좀 안전 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이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 좀 말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거의 이대 목동병원 상황하고 좀 유사한 게 아닌가. 일단은 뭐 역학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 검색어 보면 뭐 홍대 누드 크로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저도 좀 봤습니다만 어떤 얘기죠? 경찰 수사까지 되고 있다고요? 좀 민망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이제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 수입 때 이제 남성 모델을 이렇게 그리는 뭐 이런 그 수업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남성 모델의 사진을 이제 찍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워마드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이제 올린 건데 이 워마드가 극단적인 좀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 이런 그걸 주로 이제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남성 모델을 약간 조롱하는 내용의 이제 글을 이제 회원이 이제 함께 올린 거고 그 이후에 이걸 뭐 성적으로 좀 희화화하는 그런 댓글이 좀 이어져서 이 남성 모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실상 피해를 입은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홍대 내에서 공론화 요구가 나왔고 학교 측이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해서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위반 혐의로 지금 내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학교 측이 이 사건 당일날 이 문제를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숨겼군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이런 속에 역시 이렇게 되면 예술가하고 모델 사이에 유대가 완전히 이게 좀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누드 모델 협회 측도 이 가해자에 대한 이번에 명백한 좀 명확한 처벌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예. 않고서 어떻게 누드 수업에 마음 편하게 모델 보내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 아름다운 것인데 몸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요 해외 방문이 일절 없던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을 해서 관심을 끌었었죠. 북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한 것 과연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저는 기억납니다. 저도 2000년 정상회담 당시 취재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문화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딱 발표하셨던 기억나거든요. 싱가포르 다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싱가포르 그렇지 않아도 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걸까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네네. 보좌관이 자꾸 북한 비핵화의 허들 높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화학 무기 그리고 모든 것을 인공위성까지도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예.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안 쓰면은 비핵화를 한다. 네네. 관련국들이 책임지고 단계적으로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CBID이건 PBID이건 예. 그러한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더 과시하는 것 아닌가. 미국 입장은 전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일괄 타결로 네네. 모든 것을 다 폐기해라. 거기에다가 이제 그 허들 높이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42일 만에 다시 네네. 대련을 방문해서 예. 그 단계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미국과의 좀 이견을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네네. 제가 지난 7일 밤에 대련에서 김정은이 갔을 수도 있다. 예. 그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를 듣고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그렇게 갔고 또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네. 저는 결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는 장애 요소를 해결하는 거지 예.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중국은 아무래도 차이나 패싱도 있었지만은 예. 휴전 협정 당사국으로서 특히
북한과 함께 보조를 취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으니까 네네. 저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는데 장애 요소는 되지 않는다. 네네. 그렇지만은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비핵화로는 결국 3단계로 간다. 모라토리움, 예. 동결, 네네. 그리고 완전한 폐기. 폐기요. 예. 예. 이런 길로 가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핵 폐기의 길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약속을 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무기를 폐기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될 수 있고 예. 북한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미 간에 상당한 신뢰가 쌓여야만이 네네. 완전한 핵 폐기의 길로 가는데 네. 저는 높은 수준의 핵 동결까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추측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말과 종이 그리고 행동의 지금 문제예요. 보면은 근데 그렇죠. 빅터 차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북미회담 발표가 늦춰질수록 불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동력을 잃으면 안 열릴 수도 있다. 뭐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북한의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외교 전술 이런 것과 맞닿아 있으면은 야 이게 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미국은 여러 학자들도 많고 전문가들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국가 아닙니까? 네. 사회니까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했고 네네. 또 김정은도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길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CVID에서 PVID,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다는 거를 영구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단어를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 CVID에서 PVID로 바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CVID나 PVID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네. 완전한 핵폐기나 영원한 핵폐기나 예.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예.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생화학 무기 심지어 핵과학자, 예. 핵 종사자 또 모든 관계를 다 폐기해야 된다. 예. 이렇게 허들 높이를 자꾸 올리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나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미 관계가 신뢰가 분명해지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만은 당장에는 높은 수준의 핵 동결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약간 화제를 조금 비껴나서요. 이번에 열차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전용기를 타고 갔을까?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본래 후계자 수업을 포병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비행기를 직접 조종도 합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예. 본인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고소공포증 이런 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북한 내에서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 예. 원산 비행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기차로 갔지만은 이번에는 또 비행기를 또 감으로써 이목도 집중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외교의 이목을 딱 집중시켜가지고
이 판문점 회담도 성공시켰고 네네. 또 다시 전격적으로 중국을 가는가 하면은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쁜 방향이 아니라 해결의 방향이고 자꾸 미국에서 그 허들 높이를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시 확인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자꾸 단계적, 동시적 자기 방법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추측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허들 높이를 높이니까 비행기로 그럼 날아가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판문점, 평양 이 북미회담 정상회담의 장소가 해외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혹시 아닌가 뭐 이런 그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를 한번 사전 예행 연습 차원에서 이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판문점이나 울란바토르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 웅대한 트럼프 일행의 모습을 보이기가 좀 껄끄러울 겁니다. 예. 자기들 인민들에게. 예. 그런다고 과연 싱가포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체가 있는지 네. 그것도 저는 물론 거리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좀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문점이나 혹은 울란바토르 또는 러시아 영토에서 그런 가까운 곳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 영토는 뭐 블라디보스톡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블라디보스톡이죠. 예. 사실 블라디보스톡이나 울란바토르는 북한에서 가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뭐 전보 비행기가 서너 대 올 거 아니에요? 예. 뭐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수행들이 오는데 거기에 뭐 전용차 모든 걸 다 싣고 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북한은 외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전용차 같은 게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울란바토르나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기차로 가면서 자기 차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도 판문점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출퇴근 회담이 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에서 출퇴근 회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무게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면은 최소한 그 몽골이나 러시아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나라 밖에 관련된 얘기에서 이제 나라 안 얘기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그 국회 상황 관련해서요. 그 어제 국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가지고 논의조차 미루고 있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이 국회 불통 상황이 이토록 지속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특검은 특검이고 추경은 추경이어서 저는 분리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추경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과연 일자리가 되고 있느냐, 과거의 추경도 실패했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민생 현장의 일자리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찬성론자입니다만은 지금 드루킹 특검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못하고 있지만은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하는 것이 국회를 열어서 민생 문제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방선거 이제 불과 한 달하고도 한 닷새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평화당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거의 저희 당내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후보를 특히 광역단체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당도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예. 나중에 좀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된 소식을 나경원 의원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북중 정상회담 이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을 한 건데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지요.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내신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통이시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불과 40여일 만에 방중이에요. 이게 그냥 딱 한마디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지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방중이 일어났다. 이게 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네네. 결국은 최근에 이제 이 비핵화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허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비핵화를 CVID 그래서 예. 완전하고 complete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irreversible 해서 불가역적인 denuclearization 이거를 주장했다면 예. 지금 이제 PVID 그래서 permanent 영구적인 이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북중 간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의 조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국이 제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예.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축은 중국이 사실상 이번 비핵화나 이 한미 뭐 남북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평화협정을 남북미 또는 남북 중미가 한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들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중국이 다시 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본인들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네. 미국 쪽으로부터 뭔가 압박을 받는 북한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간 걸까요? 아니면은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중국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 결코 소외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 걸까요? 둘 중에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순치관계, 입술과 이해관계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달의 항에서 출항하는 항공모함의 그 모습을 같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결국 다시 예전의 혈맹, 군사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S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한 뭐
결국은 차이나 패싱이 아니라 중국의 주요 플레이어의 등장 이런 부분이 뭐 사실은 더 복잡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비핵화 부분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지지한다. 이미 이렇게 언급을 해온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북한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 압박 문제와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움 이런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 선언도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유의해서 저희가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CBID하고 PBID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네, 예.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두 용어의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조금 그 자세한 설명을 아까 해 주셨잖아요. 한번 좀 더 진전시켜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BID와 PBID를 크게 다르게 보지 않겠다는 외교부에서 해석도 일응 인정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CBID의 I가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PBID 영원한 핵폐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PBID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와서 강조한 것은 그러니까 핵물질 뭐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핵물질을 못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못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요 결국은 인적 자원의 송출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더 강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중일 정상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에서는 이 자리에서 그 문 대통령이 CBID에서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비핵화 문제가 기본적으로 미북이 다룰 사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청와대 일관되게 비핵화 문제는 미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문 자체에서 보면 비핵화 부분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로 그쳤거든요. 그것이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가 없고요. 전혀 그냥 핵 없는 한반도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전에 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만을 지지했을 때는 그러한 어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좀 의지나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선언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서 이 한중일 사이에도 지금 뭐 의사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비핵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한번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제 이것을 뭐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다툼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선언이나 합의서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뭐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다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이 그동안의 남북 간의 선언보다 오히려 뭐 크게 발전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학문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러한 대상이 되는 뭐 일종의 국가 간의 조약,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로 자족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족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설명을 좀
예.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요.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판문점 선언문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이제 쭉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일체의 뭐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군축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재되어 있고요. 예. 특히 뭐 14선언 내 사업을 시행한다. 뭐 대북 투자, 남북 경협 이런 걸 다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의 전제 조건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부분은 그 선언문 자체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는 그냥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로 그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선언문인데 비핵화의 조건이 담보되지 않는 선언문만을 과연 비준 동의하는 것이 맞겠느냐.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조건이 있는 선언문인데 조건 부분은 블랭크로, 조건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족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제1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다 국가를 맡으시면 잘 하시려는 그런 생각이시겠죠. 근데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너무 과거에 매몰된 적폐청산이 이제 반복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생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뭐 한반도 문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뭐 대화의 테이블로 데리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 평화의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네네. 평화의 프로세스가 좀 지나치게 좀 너무 앞장서서 가는 것 아닌가,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과거의 이슈고 평화 프로세스는 미래의 이슈인데 너무 좀 빨리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